내일장 증권통 토마토 투자클럽 정석 투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결자 해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오늘 자동차주 강세였잖아요. 예. 오늘 코스피 2010선이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이었어요. 네. 예. 자, 오늘 시장 흐름 좋았는데요. 자,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대응하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좀 중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보유하고 있었던 자동차도 좀 아침에 다시 이제 재매수를 좀 진행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결과가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제 기준가를 제시해드렸던 주식들도 좀 상당 수준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죠. 네. 자, 2013에서 이번 올해 증시가 시가가 형성이 됐었는데 자동차주의 급락으로 좀 연일 하락하다가 오늘 2010선까지 왔습니다. 자, 내일장의 체크포인트 3가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유럽 1분기 GDP 성장률. 두 번째, 프로그램 P값. 베이시스 0.22 지지. 세 번째, 삼성전자 143만 원, 현대모비스 30만 2천 원 저항.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유럽의 1분기 GDP 발표가 오늘 밤에 있을 예정인데요. 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 이르면 다음 달이다 하면서 지수가 저점을 형성했거든요. 또 1분기 예. GDP 역시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뭘로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은, 드라기 총재가 6월 달에 이제 정책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 유럽 1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물가로도 연결된 거기 때문에 어떤 규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달러와 어떤 유로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럽 1분기 GDP 성장률이 그 생각보다 만약에 좋게 나오게 되면요. 시장이 좀 더 가격하게 상승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발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그 이유를 대서 좀 어떤 빌미로 대서 오히려 좀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텐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환율이잖아요. 워낙 강세.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해드린 좀 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무역수지 어떤 호전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보다. 그러니까 달러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하고 이제 미국을 논한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좀 다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로 약세를 유발하는 드라기 총재의 어떤 이런 정책적 대안이 달러의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좀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면인데요. 달러 인덱스 수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 국면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저점 대비 좀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달러가 강세 구간으로 가려고 한다기보다는 유로의 약세에 대한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 자체도요,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유로 약세의 자금을 피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수출주를 우리가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 떨어져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 유로 약세를 피한 이 자금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주도 그렇고 내수주도 그렇고 네.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해에 대해서는 좀 공격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수가 떨어질 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원화 강세, 외국인 실적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또 환율 시장에 실갭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했는데, 이런 원화 강세를 보기보다 이미 시장의 포커스는 유로화의 동향에 네. 맞춰져 있었다. 예. 네. 이게 좀 이야기가 완화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컸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전문적으로 뜯게 되면 이제 좀 어려운데요. 시청자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출주 환율 떨어진다고 해서 안 좋게 봤는데 괜찮다. 유로 약세를 피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쪽도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기만 하면 된다.
지금 매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그 내수주도 마찬가지. 이 모멘텀이 사라지지가 않는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난다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쪽에 이미 들어온 이 달러에 대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 자체를 바꾸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수주도 좋고, 내수주는 좋은 게 계속 좋고, 그다음에 수출주 같은 경우도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자동차나 전기전자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그게 다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무맹랑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이번 반등이 유럽 쪽의 모멘텀 상당히 강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군요. 네. 네, 자 프로그램 P값 0.2 지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렵긴 하지만은 이거 알고 대응하면 되게 편할걸요? 네. 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게 0.42하고 1.12에 대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거 회복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지수 막 반등 나왔어요. P가 뭔가요? P. 그 프로그램 프라이스 가격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가 이제 프라이스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수치와 가격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대응을 하니까 네네. P 값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프로그램 프라이스는 저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 물량이 계속 나오다가 매도 물량이 나오다가 매도가 딱 멈추는 숫자예요. 멈추어질 때의 베이시스. 그렇죠. 그러면은 매도 압박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이 가격에서 유지가 되게 되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여건이고 아니면 이제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계선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물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건데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지수가 거의 263선까지 올라온 건데 251에서 263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80포인트 올라왔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그 선물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하는지 뭐 대규모로 1만 계약을 매수를 했다.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건 다 이미 결과 진행 다 한 다음에 이제 갖다 붙이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키움증권 0406 현지가 딱 보게 되면은 증권사마다 선물로 해가지고 베이스 지수가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럼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수하면 상관없는데 매도 나올 때 경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더 흔들리겠네? 그러면은 0.2라는 가격을 이탈하면서부터 나오는 매도가 진짜 위험한 거고 그 전까지는 잔파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흔들림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프로그램 프라이스 가격이 0.2가 이탈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때 어떤 느낌이나 감이 아니라 이 숫자로서 대응하게 되면 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 있어도 뭐 내일장 또 모레장 그렇죠. 가는 동안에 네. 이 시장 베이시스가 0.2 이상에서만 있으면 된다는 조금 얘기죠. 흔들려도 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지수가 막 무너져요. 0.2가 깨지면 무너지는데 베이시스가 살아있어. 괜찮아. 반등 나와. 근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이시스가 0.2로 떨어져. 막 지수 올라가. 슈팅이에요. 팔아야지. 네네네. 이 정리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간단한 기준선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네, 그거 정말 증명이 일단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볼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추천해 주셨죠. 2주 전에 해드렸어요. 2주 연속 삼성전자를 추천해 주시면서 항상 지지선 저항선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133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해 주셨고 첫 번째. 그다음에 조금 올려서 134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134만 5천 원을 확실히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저점이. 그러고 뭐 매수를 하셨다면 수익 구간에 지금 삼성전자 있는데 이제 좀 저항선에 대해서 이 종목 말씀해 주시네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이 예. 삼성전자는 매매해야 되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다. 135만 원 이하에서 사면 되는데 맨 처음 제시해드린 가격이 133만 5천 원. 134만 원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135만 원 이하에서 사면 돼요. 사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매도는 144만 원. 그러니까 그 가격 이상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142만 5천 근처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42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제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지금 네. 없으니, 예. 차라리 2주식 삼성전자를 보유한 자라고 한다면 이제 좀 차익 실현을 고려를 하고 현금을 빼서 다른 쪽으로 순환매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런 관점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현대모비스도 30만 1,500원 오늘 장중 고점에 딱 마감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30만 제가 2천 보내드렸을 때가 원 28만 8천 원이었는데 예. 이게 잘 보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도 동시효과 또 올렸어요. 동시효과 때 딱 올려가지고 30만 1,5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현대모비스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28만 5천 원만 지켜지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순환매 나오는 주식들이 좀 더 계속 있을 거고요.
반대로 30만 2천 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에 좀 돌파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중에 순간적으로 돌파가 된다고 해서 뭐 살아난다라기보다는 현재 국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밴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투자 유망한 업종 어떤 쪽 주시겠습니까? LG전자, 전기전자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전기전자? 네. 근데 전기전자에서도 이제 제가 좀 LG그룹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등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의 성격이 어디가 좋다라고 이렇게 뭐 조선이 좋다, 철강이 좋다, 뭐 은행이 좋다, 증권이 좋다, 뭐 자동차 옛날에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러지 말고 이 지금은 이제 섹터 위로 딱 구분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종보다는 좀 종목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등에 해당하는 주식들이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 구간 내에서는 좀 섹터 우위를 형성하고 있는 쪽이 이쪽이고 실적이 일단은 충족을 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 밸류까지도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수급 안정성도 따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더라도 최근 와서 이쪽을 많이 사요. 그래서 LG그룹처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려고 하는 주식은 이제 LG전자입니다. 네, LG전자는 뭐 최근에 그 삼성전자 가기 전에 사실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1분기 실적 우려를 잠재웠고요. 충족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TV 쪽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휴대폰에 대한 부분인데 G3가 이제 이번에 조기 출시가 좀 되는데 이게 출하량 자체를 좀 많이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개선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PBR 자체가 지금 1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수급까지 따라오다 보니까 지금 매매하기는 좋아요. 밴드 매매하기는 좋다. 그래서 매수만 잘하면 됩니다. 매수는 기준가가 이제 67,000원인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67,000원을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그 전에 사신 분들이 수익권일 것 같고 지금 한 67,500원 정도를 매수 포인트로 보고 매도는 73,000원, 선절 가격은 66,000원 지시하겠습니다. 예, 오늘 종가 68,900원인데요. 약간의 조정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내일자의 공략주 LG전자였습니다. 네, 코스피가 2014년으로 마감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연고점 경신하면서 마감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